왜 이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범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됐을까? 이건 분명히 정부 여당도 반성해야 될 일 아닐까요? 물론이죠. 이제 그분들을 임명했던 그때 청와대 실무진들은 변명하죠. 그럴 줄 몰랐다, 배신했다는 거지만 그것은 스스로 무능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저희들이 부족했죠. 잘못했고.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데 이회창 씨도 감사원장 YS 밑에 하다가 또 총리하다가 대통령 나왔지만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과연 약간의 정부와의 마찰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게 대통령을 나가야 될 이유로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나는 자기 합리화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감사원장에 대해서 뭐 개입한 거 없습니다. 단지 국회에 와서 우리 여당 의원들한테 좀 질책을 받았다는 건데 그 정도 질책 안 받는 감사원장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도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 할 것 다 했죠. 오히려 그 두 분들을 이렇게 발탁해 준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적 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나 어떤 것을 하고 나서 정치를 해야지 나오자마자 우리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이런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근데 범여권에 지금 뭐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이긴 하지만은 제가 만약 윤석열 총장의 위치에서 있었다고 해도요, 아니면 한동훈 검사의 위치에 있었다 생각해도요, 자기 상관이라고 주장하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자기 괴롭히고 막 감사도 막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법원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저 같아도 생각이 많이 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정부에 대한 지지에서 정부에 대한 반대로 생각이 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 이런 분들은 최근에 일련의 어떤 판단들이나 뭐 아니면 그거 외에도 굉장히 이제 실수가 예를 들어 이동재 기자 건 같은 경우에도 드러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오판을 그렇게 자주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치가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아니 검찰총장이 어쨌든 행정부에서 검찰권을 집행하는 주체인데 그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감찰권을 무리하게 남용했었고 그게 이제 법원 가서 사실상 가처분까지 받아가지고 다시 또 무효화되고 이런 상황을 빚는 과정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은요. 죄 지은 사람들이고 범죄자들이에요. 검찰이 흔들리면 아니, 경찰이 흔들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도둑들이 좋아하지. 검찰이 흔들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검찰을 두려워할 만한 범죄자들이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추미애 전 장관은 그것이 검찰계에 공이 있다는 듯이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활동하시고 저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저는 국민들에게 보기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송 대표님이 좀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추미애 대표가 사전 절차나 이런 것에 미숙하고 좀 무리하게 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윤석열 총장이 공판 검사도 아닌 범죄 정보에 소속한 검사들이 판사의 신상 정보를 모집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법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동훈 기자 건도 강요 미수죄가 뭐죠? 이동재 기자입니다. 이동재. 죄송합니다. 거기 강요 미수, 그러니까 협박, 폭행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무죄라는 거지 검언 유착 자체를 부정은 아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또 엄히 판사가 훈계를 했습니다. 이게 그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추미애 대표는 이제 우리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평가를 받겠죠. 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송 대표 언급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그가 지시했던 안 했던 예를 들어 검찰 내부에서 일정한 어쨌든 우려가 있는 사안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걸 검찰총장의 직권을 정지시키고 그렇게 다뤘어야 되는 문제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럼 똑같은 논리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저희가 그때 다수의 힘으로 탄핵을 밀어붙였더니만은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그래 대통령께서 선거에 대한 발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의 중립을 훼손한 건 맞다. 하지만 이 사안이 대통령을 탄핵시킬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니들이 무리한 거다 이런 판단이었거든요. 네. 지금 저는 그때 법원의 가처분도 비슷하다 보는 것이 그래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문제에 대한 그렇죠. 검찰이 일정 부분 그 조직 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박탈만 할 만큼의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판단했으면은 저는 추미애 장관의 그런 행동들이 아까 다소 언급하신 것처럼 절차상 성급하고 그리고 무리하고 또 일부 국민들이 의심하기에는 진짜 내쫓으려는 목적성을 바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정도 당했으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출마한 이후에는 국민들이 다 공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하나 첨부할 게 그 법원의 판결이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처럼 그 상당성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내용의 문제는 있는데 의결 종족수에 대한 절차 요건으로 기각이 된 거라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근데 실제로 사실 윤석열 총장도 너무 자기가 권한을 남용한 면이 있어서 자신의 장모 사건 같은 경우도 추미애 장관이 업무 배제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저렇게 유죄 판결이 돼서 이런 법원의 심판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이동재 이동재 기자. 사건 같은 경우도 초기에 수사 방해가 너무 심했잖아요. 하나도 확보를 못하고 한 달 동안 다 돼서 아무튼 그런 뭐 자세한 빼고 네. 어찌됐건 저희들이 무리한 측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